37화 최 부장의 승부수. 회의실의 침묵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팽팽했다. 모든 시선이 이정훈 본부장의 입술에 쏠려 있었다. 그는 안전한 패배와 위험한 승리 사이에서 마지막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TX그룹의 미래를 건 수만 가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터였다. 김종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그 순간을 기다렸다. 이정훈 본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회의 내내 한마디도 없이 침묵을 지키던 최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직된 위계질서가 생명인 이 회사에서 최고 임원이 결정을 내리려는 찰나에 중간 간부가 일어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최 부장에게로 향했다. 최 부장은 이정훈 본부장을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역시 이 계획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상식 밖의 도박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회의실에 앉은 다른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이 회사에서 수많은 성공과 그보다 더 많은 실패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대부분의 실패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을 선택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사람의 직장 생활 전체가 담긴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종영 사원이 제시한 이 계획의 성공 확률이 1%인지 아니면 10%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도박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제 남은 직장 생활 전부를 저 젊은 사원의 판단에 걸겠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최 부장의 폭탄 선언은 회의실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회사 내에서 가장 신중하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개 사원의 계획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베테랑의 장렬한 승부수였다. 김종영의 미친 계획은 그 순간 존경받는 베테랑의 목숨값이 더해지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되었다. 이정훈 본부장은 한참 동안 최 부장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회의실 가장 앞에 서 있는 김종영에게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계산이 끝난 듯했다. 그는 마침내 최종 판결과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이 작전의 최종 승인 여부를 정확히 일주일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는 종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일주일 안에 김종영 씨는 이 작전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을 모든 관련 부서의 협력을 받아 증명해 보이시오. 단 하나의 부서라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다. 38화 일주일의 전쟁. 이정훈 본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TX그룹은 전시 체제에 돌입했다. 김종영에게는 인수합병팀, 연구개발팀, 마케팅팀, 법무팀, 재무팀 등 회사의 핵심 부서들에 대한 임시 지휘권이라는 전례 없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의 계획을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던 임원들은 이제 그의 지휘 아래 작전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종영의 작은 사무실은 순식간에 빌레르 보카주 작전위 총사령부가 되었다. 일주일, 즉 168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의 전쟁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는 인수합병팀을 소집하여 일주일 안에 루미코어 위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인수 시나리오를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연구개발팀에게는 닷새 안에 기존 제품의 핵심 기능만을 남긴 연가형 모델의 시제품을 만들어내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부여했다. 마케팅팀은 이 가상의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출시 전략과 홍보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예상대로 모든 부서에서 격렬한 저항이 터져나왔다. 인수합병팀장은 일주일 안에 해외 기업 실사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버텼고 연구개발 부서장은 우리 기술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이냐 며 분노했다. 하지만 종영은 그에게 주어진 임시 권한으로 그들을 찍어누르지 않았다. 그는 쿠르스크에서 배운 협업의 교훈을 사용했다. 그는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자신의 지휘부로 불러 모아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연구개발 부서장에게 말했다. 부서장님, 저는 부서장님의 걸작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물관에 전시될 예술품이 아니라 이 진흙탕 같은 싸움에서 당장 이길 수 있는 실용적인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은 부서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인수합병 팀장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보는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는 완벽한 정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된 정보 안에서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팀장님의 결정을 믿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득과 신뢰에 불가능하다며 버티던 사람들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부서를 지키는 성주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 승리라는 목표 아래 모인 연합군의 지휘관들이었다.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회사의 모든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잠을 잤고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일주일이 지났다. 초췌하지만 형형한 눈빛을 한 김종영이 다시 임원 회의실 연단에 섰다. 그의 손에는 지난 7일간 회사 전체가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두꺼운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빌레르 보카주 작전위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브리핑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39화 걸작이냐 무기냐. 일주일의 전쟁, 그 운명의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인수합병팀은 밤샘 작업 끝에 루미코어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마케팅팀은 연가형 모델을 위한 파격적인 출시 전략을 수립했다. 모든 것이 기적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그 무기 위 개발이 멈춰 섰다. 연구개발 부서장인 유 박사는 국내 최고의 기술자로 불리는 인물이었고
그만큼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김종영과 최 부장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연구실 중앙에는 닷새 만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성도 높은 시제품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유 박사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물건인가? 그는 시제품을 격렬스럽다는 듯 손가락으로 툭 쳤다. 수년간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혁신과 아름다움을 거세하고 남은 볼품없는 깡통이지. 기술적으로는 당신이 요구한 대로 만들었네. 하지만 나는 내 엔지니어들의 자존심이 걸린 이 물건에 TX그룹의 로고를 붙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네. 이건 기술에 대한 모독이야. 그는 책상 위 보고서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기술적 구현은 가능하나 엔지니어의 양심과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할 때 본 프로젝트는 불가능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정훈 본부장이 내걸었던 조건, 단 하나의 부서라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작전은 폐기된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종영은 시제품을 들어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유 박사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그는 유 박사의 연구실 벽에 걸린 날렵하고 아름다운 컨셉트카의 사진을 가리켰다. 박사님, 저 차는 박사님의 초기 걸작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유 박사는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패했네. 너무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을 들었지. 종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박물관에 전시되었다면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었겠지요. 그는 시제품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박사님, 지금 우리는 박물관에 전시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진흙탕 같은 전쟁에서 당장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는 유 박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쿠르스크의 포화와 빌레르 보카조의 화염을 겪은 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독일의 판터 전차는 당대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강력했죠. 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진흙탕에서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반면 소련의 T-34 전차는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단순하고 튼튼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병사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긴 것은 못생긴 무기였습니다. 박사님,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에게 다음 걸작을 만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영의 말은 유 박사의 가장 아픈 곳, 시대를 앞서간 실패한 천재라는 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관통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볼품없는 시제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훼손된 예술품이 아니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박하지만 믿음직한 무기였다. 마침내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수화기를 들었다. 나다. 계획 전면 수정이다. 미학적 완성도, 부가 기능, 다 잊어버려. 지금부터 이 물건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싸고 가장 튼튼한 망치로 만든다. 당장 시작해. 가장 단단했던 마지막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40화 작전 승인. 일주일의 전쟁이 끝나고 김종영은 다시 임원 회의실에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노골적인 적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과 저 젊은이가 과연 무엇을 만들어냈을지에 대한 마지못한 호기심이 감돌고 있었다. 종영은 두꺼운 보고서를 연단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향해 말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각 천선을 책임졌던 지휘관들께서 직접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인수합병 팀장을 연단으로 불렀다. 일주일 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버티던 그는 이제 단호한 표정으로 루미코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인수 시나리오를 보고했다.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부서장이었다. 그 역시 파격적인 연가형 모델의 출시 전략을 보고하며 마지막에 덧붙였다.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시선 속에서 유 박사가 연단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투박하고 못생긴 회색의 시제품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저희 연구원들이 만들고 싶었던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다. 유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시제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이정훈 본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저희 연구개발팀은 이 무기를 만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완고했던 반대파의 입에서 나온 그 선언은 김종영이 준비한 그 어떤 데이터나 논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일주일간 TX그룹 내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었다. 더 이상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실행 가능한 보고서를 받아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친 새로운 군대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모든 보고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정훈 본부장은 말없이 연단 위에 선 지휘관들을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김종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회사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짧고 단호한 두 마디를 내뱉었다. 작전 개시. 길고 길었던 논쟁은 끝났다.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41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 이정훈 본부장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 시각 TX그룹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김종영과 최 부장이 이끄는 인수합병팀의 핵심 요원 2명이 평범한 관광객으로 위장한 채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넥스테크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인 루미코어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첩보전이었다. 팀은 두 개로 나뉘었다. A팀은 루미코어의 최대 주주이자 회사의 두뇌인 창업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TX그룹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우호적인 인수를 제안하는 양동 작전을 펼쳤다. 동시에 B팀은 루미코어에 투자했던 여러 벤처 캐피털 회사들을 물밑에서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벤처 캐피털들이 가진 단기적인 투자 수익 실현이라는 본질적인 욕구를 파고들었다. TX그룹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그들의 지분을 매입해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던진 것이다. 김종영은 한국의 총사령부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지휘했다. 그는 단순히 자금력을 앞세워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폴란드에서 배운 정찰병의 눈으로 루미코어라는 작은 회사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를 분석했다. 창업자의 오랜 꿈은 무엇인지, 투자자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심지어 핵심 엔지니어들이 가진 불만까지도 파악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그는 루미코어라는 성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안에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편 TX그룹 내부에서는 역습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유 박사가 이끄는 연구개발팀은 무서운 속도로 염가형 모델의 최종 시제품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마케팅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더 싸고 더 튼튼하며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단 하나의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다. 마케팅팀 역시 파격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TX그룹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과감히 버리고 가장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넥스테크의 이지스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훨씬 더 거대한 중저가 시장의 잠재 고객들이었다. 모든 것이 김종영이 그린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TX그룹은 경쟁사의 기습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시장에서는 TX그룹의 시대는 끝났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적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잠수함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42화 숨통을 끊어라. 작전 개시 2주째 되는 날 유럽에서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왔다. B팀이 마침내 루미코어의 지분 35%를 보유한 벤처 캐피털 연합과의 비밀 협상을 타결했다는 낭보였다. 김종영이 제시한 파격적인 가격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파트너였던 넥스테크를 배신하고 TX그룹의 손을 잡는 것을 선택했다. 이제 남은 것은 창업자의 결정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넥스테크와의 의리를 지키며 TX그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의 지위를 위협할 만큼의 지분을 확보한 TX그룹 앞에서 그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그때 김종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A팀에게 창업자를 다시 만나 수정된 최종 제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 제안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TX그룹은 루미코어를 인수하지 않겠습니다. A팀의 팀장은 종영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와서 인수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종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인수가 아닙니다. 독립연구소로의 편입입니다. 우리는 루미코어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TX그룹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루미코어를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 세계 최고의 광학기술 연구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창업자께서는 회사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한 수였다. 자존심 강한 천재 창업자에게 회사를 빼앗기는 굴욕 대신 명예로운 독립영주가 될 기회를 준 것이다. 다음 날 창업자는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루미코어는 공식적으로 TX그룹의 독립연구소로 편입되었고 넥스테크와의 모든 부품 공급 계약은 즉시 파기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넥스테크는 발칵 뒤집혔다. 그들의 최첨단 제품 이지스는 이제 심장 없는 거인이나 다름없었다. 생산 라인은 올스톱되었고 이미 시장에 풀린 제품들의 사후 관리마저 불투명해졌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TX그룹이 휘두른 보이지 않는 칼이 정확하게 적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김종영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숨이 끊어진 적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 왔다. 넥스테크가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순간 TX그룹은 전 세계 미디어를 향해 긴급 신제품 발표회를 예고했다. 빌레르 보카주 작전 위 두 번째 단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역습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